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이 120페이지부터는 뭐가 나오더냐? 사적인 개발행위에 관해서 내용입니다. 사적인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것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럼 뭐 하란 얘기야? 허가받고 하란 얘기입니다. 이걸 여기서는 한마디로 개발행위를 하는 걸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하란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발행위는 무엇이고 허가받으랬으니까 누구한테 허가받을래?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죠? 바로 허가권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허가권자는 누구일까?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는 자기 관할구역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관할구역의 장을 뭐라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도의사 밑에는 각종 시장들 또는 군수들, 바로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의 장이라 부르고,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에서는 저 사람들이 바로 허가권자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 허가 대상 개발행위라는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서는 6가지만 허가받고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를 분할하는 것, 물건을 일정한 지역에다가 쌓아놓는 것, 다른 말로 적치행위라고도 하는데 그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냥 그렇게 정리하죠.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6가지를 여기서 뭘 한다? 개발행위라고. 그런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바꾼다? 원칙적으로 허가받아라. 그래서 요것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일단 또 머리점만 갖고 해야죠. 여기 건공, 그 다음에 토토토물 하면 또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토토토 하면 뭐 토만 3개 나와? 뭐 토하고 말 거야? 그래서 D를 외웁니다. 형질 변경, 채취, 분할. 그리고 앞에는 물건을 쌓는 물. 그러면 건공형체 분물이라고 하죠.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조금만 더 들어가죠.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란 어떤 걸 보고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할까? 무슨 법 가보랍니까? 건축법에 가보랍니다. 그럼 그때 건축법에서 말한 그 건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축법은 아직 안 배우셨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행위는 또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건축하면 뭐만 생각하느냐? 신축만 생각해. 신축, 새로 짓는 거. 이것만 건축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해가지고 5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건축법에서 외워요. 지금은 암기할 건 아니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5가지를 무슨 행위를 한다?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라고 하고 그 5가지 행위를 하려면 여기서는 뭐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요 건축법에서는 그걸 또 뭐라 부르더냐? 그런 5가지 건축행위를 하라면 허가받아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축허가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 건축허가라고 하고 우리 국토위계 및 유명한 분들에서는 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가받으라고 하면 이 허가는 건축허가라고 말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국토위계 및 유명한 분들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똑같은 건축물 건축을 놓고 그렇게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이때 공작물이 뭐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게 공작물이에요. 그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에는 뭐도 포함될까? 당연히 건축물도 포함되죠. 왜? 건축물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만들어서 지구상에다 던져놓는 겁니까? 아니잖아.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에는 뭐도 포함된다?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더 넓은 개념이야?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고 공작물이라는 걸 한자로 쓰면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 말이니까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은 인간의 손이 만들어진 건 다 공작물이고 그 중에 시설물 중에서 특히 뭐만 건축물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라는 건 우리 건축에서 뭐라고 했더냐. 예, 뭐는 반드시 써야 돼.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토지 위에 정착되는 것 중에서는 뭘 건축물이라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에 따른 그 부속된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걸 말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건축법에 있는 그 건축물 있죠? 그걸 조금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적어도 지붕은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건축물이랍니다. 그럼 공작물은 지붕은 없어도 돼요. 인공적인 시설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공작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작은 개념으로 봅시다 이거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허가받아야 되고 건축물이 아닌 나머지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허가받습니다. 근데 시험문제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대상에 이렇게 내지 않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라. 그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냅니다. 그게 공작물이라는 뜻이라는 거 세 개 듣죠.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 이것도 허가받아랍니다.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 개념 나오죠? 뭐 하는 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5가지를 여기는 토지 형질 변경합니다. 자, 뭐래? 절토. 절토가 뭐죠? 흙을 잘라낸다. 다시 말하면 포크레인 같은 거로 산자락 같은 데를 깎아내잖아요. 그게 절토예요. 산자락 같은 걸 깎아내는 거, 그건 절토. 성토는 뭐죠? 흙을 쌓아 올린다. 성토라는 건 쌀 성자가 돼요. 흙을 쌓아 올린다. 성토. 그 다음에 정지. 정지 뭐죠? 울퉁불퉁한 땅을 가지런할 정자, 땅지자가 돼요. 땅을 가지런하게 한다. 즉 평탄 작업을 하는 거.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사진 거 있죠? 그걸 깎아서 평탄하게 하는 거. 이게 정지 작업이죠. 그래서 정지라고 했더니 이걸 스탑 하면 안 돼요. 저 스탑이란 즉 서 이런 정지가 아니고 이건 울퉁불퉁한 땅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 이게 정지. 이것도 토지 형질병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 이때 포장이라는 건 우리 아스팔트 포장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이것도 형질병으로 봅니다. 또 바다 같은 바다를 메꿔가지고 육지를 만들죠? 송도라는 그 신도시 만드는 것도 그 인천 앞바다를 메꿔가지고 거기다 송도라는 신도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게 바로 공유수면의 매립이라고 한다. 공유수면 매립. 이것도 뭐에 속한다? 토지 형질병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5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이런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형질 변경이 있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 중에서 특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답니다. 경작이 뭐죠?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걸 하는 것도 하다 보면 토지 형질 변경 합니까? 당연히 하죠. 뭡니까? 논 같은 거, 밭 같은 거, 그거 갈잖아요. 그죠? 거기다 논두렁, 밭두렁 같은 것도 쌓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토지 형질 변경인데 그것도 허가받을까? 자, 원칙적으로 경작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예. 농사 지려고 하는데 무슨 논두렁, 밭두렁 쌀 때마다 허가받으라면 그 농번기 바빠 뒤지겠는데 언제 허가받으러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좀 뭐 무리죠. 안 받아도 좋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들 3가지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더라. 거기 허가 받아야 되는 경작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도 있다. 몇 가지? 3가지. 그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또는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 내가 내 논으로다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내가 이 물 들어오는 물줄기를 막아버렸습니다. 내 눈에만 물 들어오게 하고 옆으로는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내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하나도 못 짓게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함부로 그렇게 첫째, 관계라는 건 물을 끌어들이는 걸 말합니다. 배수라는 건 물을 빼내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물을 빼내거나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빼내거나 또는 옆에 농사 짓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형질 변경은 아무리 내 농지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경작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중에 그런 것들은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또는 무기성 운이 같은 이런 토질 위험이나 또는 수질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성토 행위를 한단다. 무슨 말입니까? 재활용 골재라고 하는 건 우리
건축물 폐자재라고 있죠. 건물 같은 걸 부시면 여기서 나오는 콘크리트라든지 각종 폐자재 있잖아. 이런 걸로다가 무슨 행위를 한답니까? 거기 경작위한 토지 행정병 하는데 논두렁 쌓는데 그거 쓴단다. 밭두렁 쌓는데 그런 걸 한단다. 이런 거죠. 또는 거기 두 번째로선 사업장 폐토양. 예,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흙 중에서 오래돼 가지고 막 썩은 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또는 무기성원위. 무기성원위는 공장지대 같은 데서 오폐수가 나와가지고 그 물이 흘러나가는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흙을 이렇게 거들어 보면 삽으로 덧떠보면 시큼한 흙이 냄새가 아주 썩은 냄새 나죠. 그런 게 바로 무기성 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로다가 수질 오염 또는 토양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잖아. 그런 거로다가 성토행위한다, 쌓는다는 거니까 주로 논두렁, 밭두렁 같은 걸 그런 걸 한답니다. 그거 된다? 한불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뭐 바꿔라? 허가 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세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절 변경. 우리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목은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 종류가 나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지적법 같은 데서 나중에 따로 외울 겁니다. 28가지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 지목을 변경한단다. 그런 경작위한 토지 형절 변경 원래는 허가받습니다. 근데 지목 변경 중에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모아먹기를 한단다. 바로 농지의 개념에 들어가는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하는 건 이거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논을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야. 논을 밭으로 바꾼다 또는 밭을 논으로 바꾼다. 이거는 비록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절 변경이지만 그거는 허가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2번 이상 난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서 뭔데? 토석을 채취한답니다. 그럼 토석 채취도 뭐라는 얘기야? 허가받고랍니다. 이때 토석이란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걸 말합니다. 그걸 캐내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으랍니다. 근데 거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토지 형절 변경 중에서 절토 행위를 한답니다. 자, 내가 공장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뒤에 있는 산자락을 깎아내다 보니까 거기서 흙, 모래, 자갈, 바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토지 형절 변경 허가를 받고 절토 행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흙, 모래, 자갈이 나온다? 그거 따로 허가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받으면 돼? 토지 형절 변경 허가를 받았으면 그에 수반되는 절토 같은 행위란 토석 채취는 따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토지 형절 변경 허가 받고 산자락 까문 개고 거기서 흙모래 자갈 나오는 건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거지. 따로 그건 토석 채취라고 해서 따로 허가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석 채취 허가는 뭐죠? 토지 형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즉 어떤 공장을 짓거나 또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형절 변경하면서 나오는 그런 토석 채취가 아니라 순수한 토석 채취. 그냥 내가 골재를 쓰기 위해서 흙이나 모래나 자갈, 바위 같은 걸 깨서 그걸 채취한다. 이게 골재용으로 쓴단다. 또는 바위 같은 걸 캐내가지고 우리 조경석으로 쓰려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순수한 토석 채취고, 그런 순수한 토석 채취라면 그것도 뭐 받고한다? 허가받아란다. 그게 토석의 채취입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해놓고 괄호 열고 거기 써 있잖아요. 뭐또 있다? 다만 토지의 형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즉 토지 형절 변경을 목적으로 공장 지으려고 산자락을 까먹게 되니까 거기서 절토행위라는 토석 채취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토지 형절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지 토석 채취 허가는 따로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도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토지 분할. 이때 토지 분할하는 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됐죠. 다시 말하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만 이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건 허가 안 받을까?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로 넘어간다?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법에 보면 여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두 필지 또는 세 필지로 분할하려면 함부로 분할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무슨 법에 나온다? 그건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 가보시면 실제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그건 몇 페이지냐면 여기 421페이지입니다. 건축법 421페이지 하면 대지 분할 제한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건축법
교과서는 기본서는 421페이지야. 거기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고 나오잖아. 그럼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 대지를 여기 건축물이 있어요. 있는 대지를 뭐 한단다?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누는데 그때는요. 요 분할되는 토지들이 이 분할되는 토지들이 너무 작게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작으면 분할된 땅이 너무 작으면 건물 못 져요. 쓸모없는 땅으로 다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각각 분할되는 토지들은 너무 작게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 해놓고 주거지역은 최소한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최소한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 주상공로 이외 나머지 지역들, 물론 관농자 이런 시골지역 이런 지역은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때 60으로 할지 60으로 할지 150으로 할지 200으로 할지 얼마를 할지는 그 이상에서 마지막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예, 따라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같은 데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용도지역별로 최소 얼마 이상으로 분할하라고 우리 기본서 거기 보면 참고해가지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 이상으로 분할하라. 그걸 적용하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요. 60제곱미터 이상 분할이 아니라 최소한이 90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요때 이게 주거지역이라면 주거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땐 요쪽도 최소한 9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요쪽도 최소한 9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 합치면 180이네. 100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려면 주거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주거지역에서는 최소한 18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두 필지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기준 면적 이상으로 용도지역별로 일정 기준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되지 너무 작게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바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뭐다? 요거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만 국토법 여기 있는 걸 적용한다 이 뜻이죠. 그럼 그때는 세 가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차이는 게 먼저죠. 녹관농자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다시 말하면 다른 법에서는 녹관농자하면 보존하는 지역이라고 했죠. 개발하지 않는 시골지역이죠. 여기서 다른 법에서는 허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할 수 있대. 그런데 국토법에서는 뭐랍니까? 무슨 소리? 다른 법에서는 인허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할 수 있어도 여기서는 뭐란다? 허가 받으란다. 바로 그때도 녹관농지역에서 토지로 분할할 때는 다른 법에서는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받고 분할하라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아까 주거지역은 최소한 60 이상,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역은 200 이상, 그 밖의 지역은 60 이상 있었죠? 그 이상에서 마지막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랬잖아. 그 조례로 정하는 면적 있죠? 그 미만으로 토지 분할. 건축법에서는요. 그 미만으로 분할하는 건 안 돼요라고 금지사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국토법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라 그랬죠. 근데 그 주거지역에서는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미만으로 분할한다.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국토법 적용이니까 여기서는 금지사항일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전제로 한 것이고 거기는 미만 분할은 안 돼요라고 돼 있는데 건축법은 안 돼요지만 국토법은 뭘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건 허가받고 돼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허가 못 받으면 안 되는 거고 허가받고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법령에서는 허가 인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해도 된대. 근데 최소 면적 얼마 이상이랍니까? 최소 분할하는데 이렇게 분할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야. 땅이 이런 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땅을 두 필지로 분할을 하면 어떻게 분할하면 참 좋겠습니까? 그럼 사람들마다 다 맞아? 요렇게요 라고 하겠죠. 그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분할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분할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분할하겠대요. 요렇게. 따라서 이때 이 폭이 너비가 이게 얼마밖에 안 된다? 5m 이하로 분할하더라. 예. 이 토지를 분할하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분할한다는 얘기야. 폭이 얼마밖에 안 되게? 너비 5m 이하밖에 안 되게 아주 폭이 좁게 분할한다면 이렇게 분할한 이 땅에다가는 무슨 건축물을 짓겠습니까? 면적이야 일정 기준 면적 이상 되겠지만 그건 건축물 짓기에는 폭이 5m 이하밖에 안 되면 너무 좁죠. 따라서 이렇게 분할하는 건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허가 신청을 해보고 허가권자가 얘기 좀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법령에서는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이런 분할은 허가 대상이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는답니다. 어디다 쌓아놓는답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 보존하는 지역은 녹관농자 네 군데 지역인데 거기서 무슨 지역만 빼고
농림지역만 빼고 나머지 녹관자 지역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녹관자 이렇게 외워야 되지. 이걸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외우다 보면 머릿속에서 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휘발성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자른다? 그냥 머리점만 갖고 녹관자 지역에서 적법한 울타리가 가는 그 밖에다가 자기 집 울타리 안에다 물건 쌓아놓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그 밖에다가 그 울타리 밖에다가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면 그때도 뭐 받고 할 것? 허가 받고 합니다. 이거는요, 저 시골 지역 울타리 밖에다가 그냥 함부로 다 갖다 막 쌓아놓고선 거기를 오염시켜버리는 그걸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허가 받아랍니다. 근데 어디는 괜찮답니까? 보존하는 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보존하는 지역 중에 농림지역은 왜 뺐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농림지역은 가을철 되면 뭐합니까? 수많은 농작물들을 그때 수확합니다. 근데 특히 벼 같은 거. 근데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벼를 수확하면 그 젖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어때죠? 그냥 논두렁 옆에다가 쫙 펼쳐놓고 말립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쌓아놓고선 한 달 이상 쌓아놨으면 뭐죠? 빨간 쪽지가 그 농부 집안으로 다 날아갑니다. 뭐라 날아갔습니까? 당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서 적법한 울타리가 밖에다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서 허가받지 않고 했으니까 이거 허가받을 거 안 받으면 법적 처벌이 저 뒤에 나오는데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빨간 쪽지 받아본 농민이 뭐라 할까? 아니 그 농사 지면서 벼 좀 갖다가 좀 말리려고 밖에다 한 달 이상 쌓았다고 이거 뭐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그 사람 무슨 짓 벌일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농작물 전부 다 불사지르고 도시로 떠나버릴 겁니다. 농사 짓는데 그 수많은 농작물을 갖다가 밖에다 쌓았다고 그거 갖고 1개월 이상 쌓았다고 그거 허가받지 않았다면 그걸 처벌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따라서 농사 짓는 농림지역에서는 비록 적법한 울타리가 밖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도 그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6가지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 이거죠. 근데 옆에지 이렇게 허가받은 내용 중에서 일부를 뭐 한답니까? 변경한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2가지만 외우자. 나머지들은 복잡하게 해서 빼버렸어. 딱 2가지 변경만은 다시 변경 허가 받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2가지를 변경하려고 한대요. 그때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원래는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변경 허가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경면 변경은 허가 받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답니다. 몇 가지? 2가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자, 우리 공기단축이라고 그러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거. 공기단축. 다반사입니다. 그죠? 공사기간 몇 년? 1년 해놓고 실제는 8개월 만에 끝낸다. 우리나라는 일찍 끝내는 걸 자랑으로 삼는데 그거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1년이라고 정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래갖고는 그 인건비 같은 거 줄이려고 1년 동안 나갈 인건비하고 우리 8개월만 하면 4개월 인건비를 줄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 일하시는 분은 일당으로 드리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만약 기간이 몇 달이 줄어들면 엄청난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맨날 못 찾는다? 빨리 하다가 사고 나죠. 그죠?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1년을 정해놓고 기간이 줄이는 것들,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을 늘리는 건 허가받아야 돼. 단축하는 건 허가받지 않아도 되고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라. 워낙 다반사니까 이건 통지만 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뭐 하는 거? 축소하는 거. 늘리는 건 허가받아야 돼. 근데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건 이거는 그냥 허가권자한테 통지하면 됩니다. 그때도 5% 범위 내에서만 축소지 만약에 5%를 넘어서 가지고 10%를 축소한다? 그때는 비록 축소지만 그것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원래보다도 많이 축소하는 건 이건 안 되고 원래 면적에서 5% 범위 내에서만 축소하는 건 그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출제 잘 되는 내용이니까 꼭 해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는 방법 그거는 다시 이쪽으로 칠판해 볼까요? 여기 써놨을 거야. 어디 갔어? 5% 이건 다음 쪽인데 좀 이따 다시 올 거네. 여기 토지 사기단이 면적을 5% 축소하여 판다고 통지했다. 예, 우리나라 토지 사기치는 놈들 참 많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작업하는데 이제 가봤더니 거기에서 또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여요. 어쨌든 토지 사기단이 뭐였습니까? 면적을 5% 축소해서
판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통지했답니다. 이때 사기단이 뭐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거. 이게 사기단이야.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걸 줄여서 사기단. 또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거. 그래서 사기단이 면적을 5%에서 축소하는 건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통지만 하면 된단다. 그건 통지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교재 121페이지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법의 적용. 이거는 아직 암기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 밑에 허가불필요 개발행위. 이것도 몇 가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경미한 개발행위라는 뜻이고 이런 경미한 것들은 따로 허가받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재복구나 재난수습이라는 건 뭐죠?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 집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재해가 왔죠. 그럼 그 복구하려면 급한 대로 갔다가 다시 얼기설기 갔다가 놓고 다시 또 가건물에도 져서 비는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먼저 해놓고 그런 조치를 끝내놓고 1개월 이내 뭐만 하면 되지? 신고만 하면 되지. 그건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밖에 밑에 나오는 경미한 것들은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이게 자료 보면 경미한 것들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거는 일단 이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죠. 여기 보니까 도시군 아예 허가를 아예 안 받는 것들이 뭐죠? 이거 도시군 계획사업.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어디에 나오냐면 교재 여러분들 120페이지 기본서 120페이지 그 허가대상 개발행위 박스 나오죠? 박스 바로 위에 보십시오. 120페이지 쭉 허가대상 6가지 건공형체 분물 그 박스 위에 보시면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몇 가지죠? 아까도 나왔어서 3가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이것들도 다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개발행위는 맞는데 그건 무슨 개발행위에 속한다 그랬죠? 공적 개발행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공적 개발행위는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한단다? 그건 각 법률에 정한 그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 정비사업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그건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무슨 개발이야? 그런 공적 개발 말고 사적 개발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적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재복구나 재난수비나 응급처치는 조치해놓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다 녹관농이라는 시골지역에다가 뭐 한답니까?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한단다.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을 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우리 시골 농사 짓는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는 다반사입니다. 웬만한 밭에는 거의 비닐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허가받으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농번기에 바빠 뒤지겠는데 그 일일이 허가받으러 언제 다닙니까? 따라서 이런 농사를 주로 짓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다가 그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이런 정도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났었죠? 뭐가? 예외. 그러나 육상어류양식장을 설치하는 건 허가받아랍니다. 육상어류양식장이 뭐죠? 바로 바다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육지에다가 거기다 뭐 한다죠? 고기를 기르는 거. 전법 보니까 육상어류양식장에서 철갑상어를 기르더라고. 그래서 인공사육을 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뭐 1년에 몇 억씩 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철갑상어 같은 거 기르는 게 바로 육상어류양식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건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받아야 된다. 예,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맞지만 육상어류양식장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비닐하우스는 허가돼서 된다. 그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건 허가받지 않습니다. 조성이 완료됐다는 게 뭐죠? 건축물 지을 수 있도록 당 평탄 작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대지 조성 사업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 건물 지으려다 보니까 주축도를 받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죠? 그런 건 따로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봐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땅 같은 거 파는 거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땅을 건축물 지으려고 파는 게 아니고 뭐더냐? 다시 땅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버립니다. 무슨 행위를 했죠? 절토. 이미 조성이 완료됐다 놓고 그걸 깎아내더라는 얘기입니다. 성토, 조성이 완료되고 거기다 흙을 쌓아올린다는 얘기죠. 그게 절토 또는 성토란 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죠? 다시 그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건 허가 대상으로 가자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허가벌표로 개발한 쭉 열거된 것 중에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2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는 건 뭐죠? 허가 신청서 제출하러 가는 게 먼저일까요?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개발행위자라면 그때는 개발행위 하기 전에 먼저 뭐한다? 허가 기준을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왜요? 먼저 허가 신청서 제출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허가 기준을 살펴보고 내가 신청하는 이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이 될 것인지 허가가 불허가 될 건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인지 이걸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게 허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허가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뭐 할 것이고 허가 내줄 것이고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벌이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먼저 내가 하자는 행위가 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봐서 안 맞으면 맞도록 수정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의 입질은 자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허가 기준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때 허가 내주죠? 1, 2, 3, 4, 5 5가지 조건에 맞을 때 허가 내준답니다. 첫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크게 보면 세 번째 허가 기준이야.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허가 기준 형질 변경하는데 그 형질 변경하는 그 면적이 너무 넓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딴 만약에 산자락을 까먹는 거 그런 건 허가 안 내주겠대요. 그것도 특히 용도지역별로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일정 기준 면적 미만만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 내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형질 변경 기준 면적은 원칙적으로 얼마입니까? 도시적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보존녹지적 5천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관리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 5천 미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1만 미만이 있고 3만 미만이 있고 5천 미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건 또 이쪽을 보실까요? 여기서는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1만이다. 그래서 원일만. 원칙적으로는 1만이다. 그래서 원일만. 무슨 저기 만자가 들어가는 건 바다에 이렇게 좀 속으로 좀 약간 밀려 들어간대죠. 그래서 무슨 만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원일만에서 뭐 한답니까? 예,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 아까 몇 가지를 했어? 세 가지. 어디? 여기 공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죠. 그래서 여긴 그러니까 어디지? 3만 미만인 건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걸 말한다? 농공단지 관리가 산만하면 이렇게 해요. 농공단지 관리했으니까 농림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가 뭐한다? 3만. 예, 3만 미만이니까 3만 미만, 그래서 3만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가 3만원 지역에서는 뭐 한답니까? 3만하면 그때는 이제 5천 제곱미터 미만짜리 남았죠? 두 군데 어디지?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어디 갔어?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보존녹지지역. 여기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만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보존녹지역을 묶어서 자포, 그렇죠? 자동차 포함료는 5천원 오른다. 그래서 원일만에서 농공단지 관리가 3만 하면 자동차 보험료는 5천 원이 오른다. 그래서 1만, 3만, 5천 이 세 단어를 숫자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저것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다시 내려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것. 그러면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어떤 지역에서는 1만 미만 형질 변경할 때만 허가 대상이다. 어떤 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허가해준다. 어떤 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만 형질 변경 허가해준다.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그 미만일 때만 허가내주고 그 이상 돼버리면 절대로 허가내주지 않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림지역 같은 데서 10만, 30만, 50만 막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것도 농림지역은 분명히 3만 제부터 미만이라고 했는데 왜 뭐 10만, 50만 이런 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뭐라고 말하더냐? 그 3만 제부터 미만만 할 때는 농림지역에서 3만 미만 할 때는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내주겠다는 뜻입니다. 허가권자가 지가 허가 여부만 결정하지 굳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열어가지고 그 심의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기준 면적 이상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걸 거쳐서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 각각의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1만 미만, 3만 미만, 5만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기준 면적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 관리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 그 성장 관리 방안은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서 나와요. 이번에 우리 처음에서도 출제됐던 건데 그거는 좀 이따 보고.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거기서 이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면 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내준다. 또 네 번째는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을 비롯할 때 그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러면 허가내주겠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내준답니다. 그래서 1번의 핵심 단어는 토지 형질 변경의 형자. 2번의 핵심 단어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자. 세 번째 단어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어서 사업의 사자. 그러면 형, 도, 사 나왔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마지막 부분은 주변 환경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주자에다 통화를 붙이고 주,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 비는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게 해서 기 하면 형도 사주기라고 하면 돼. 형도 사주기 5가지가 개발의 허가 기준입니다. 이 개발의 허가 기준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하고 5가지를 다 써놓고 그게 5가지가 다 옳대가지고 시험 문제 낸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허가 기준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5개 다 써놓고 그 5개 다 고른 게 옳은 거라고 정답을 낸 적이 2번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도 사주기라고 일단 외우시고 그 중에 형질 변경할 때는 너무 넓게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기준 면적 미만으로만 원칙적인 허가 대상이고 그 미만이 아닌 이상으로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죠. 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한 번 시험 문제 났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별 구분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던 5가지 형도 사주기 그 허가 기준 있잖아. 그 허가 기준대로만 허가 내줄 것이냐, 그 기준보다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해서 해줄 것이냐, 어떨 때는 그 허가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만 허가 내줄 것이냐, 용도 지역마다 그게 또 달라집니다. 용도 지역별로 그런 허가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 한마디로 무슨 지역? 개발되는 지역. 여기는 위에 있는 5가지 허가 기준에 따라서만 해주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위에 있는 5가지 형도 사주기 그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내줘라. 그 기준대로만 하라.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한마디로 시가와 용도라고 합니다. 그걸 시가와 용도지역. 정확하게 용도지역이란 말 써야 돼요. 근데 법에서는 시가와 용도라고 했는데 시가와 용도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위에 있던 5가지 허가 기준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 반면에 유보용도지역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유보용도지역 어디랍니까? 3군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 이 3군데는 무슨 지역이다? 유보용도지역을 하고 이 유보용도지역에서는 뭘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개발의 허가 기준이 있었죠? 아까 형도사주기 5가지 기준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보용도 지역인 3군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에서는 위에 있던 개발의 허가 기준 있죠? 그걸 더
강화해서 적용해도 좋고 그것도 완해서 적용해도 좋고 그런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이 유부용도지역이다 이 말이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들 아까 했던 주상공하고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 이외에 나머지 용도지역들은 전부 다 무슨 지역이다? 보전용도지역으로서 그 보전용도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그걸 완화시켜 주는 건 안 되고 항상 뭐만 한다? 강화 적용만 하는 지역으로 봐야 된다. 그건 강화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누가 수립하고? 관할구의 장들,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요. 왜 수립한답니까? 목적, 난개발 방지와 거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하고 나오죠? 그 지역이 어디랍니까?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들 29회 때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야. 다음 중 이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으로 틀린 걸 고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역에 들었더냐? 무슨 지역에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이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주상공업지역은 아까 무슨 지역이죠? 시가와 용도지역이지 그건 유보용도나 보전용도지역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성장관리 방안은 시가와 용도지역에서는 절대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고 유보용도지역이나 보전용도지역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는 들어가지 않는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이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 크게 시험 문제 났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개발행위 맨 밑에 허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이제 허가 기준은 그 정도만 살펴보고 네 번째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그럼 허가를 받아라 한 거잖아. 그죠? 허가 받아라. 그럼 제일 먼저 뭐 할까? 당연히 허가 신청서 제출 들어가야 되겠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기다 뭘 하고 싶을까? 여기다 내가 땅을 여기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요양병원을 짓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 짓는다? 요양병원을 짓고 싶단다. 그럼 요양병원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먼저 개발이 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그려가지고 결국 허가 신청서 들어갑니다. 그때 중요한 건 단순히 허가 신청서만 들어가면 될까?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거기다 뭘 첨부합니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그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요 말귀를 조심합니다. 즉 허가 신청서 플러스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에 관한 계획서도 제출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요양병원을 짓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 뭐 만들겠대? 요만큼은 공원부지도 같이 조성하겠대요. 왜 그러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운동이 부족할 거 아니야. 따라서 앞에다 공원을 만들어주면 산책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필요하겠다. 그럼 공원은 뭐에 속하죠? 기반시설에 속하는 거죠. 이런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는 얘기죠. 그것만 있을까? 아니죠. 우회방지시설. 왜냐면 요양병원을 짓려고 땅을 파다 보면 땅속을 자꾸 들어가다 보면 지반 침하라는 게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왜냐면 그 땅속에 지하수 같은 게 있었잖아. 근데 파다 보면 지하수가 흘러나오면서 속에 물로 가득 찼을 때는 그 압력에 의해서 땅이 꺼지지 않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그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 때문에 그게 주저앉아요. 그게 지반 침하라고 일어나잖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우회 방지 시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땅 파가면서 옆에 보강토 같은 거 작업을 쭉 해나가야 돼요. 그거 제대로 안 했다가 최근에도 여기 서울 여기 저쪽 밑에 쪽에서 남부 지역에서도 그게 땅이 꺼져가지고 그때 뭐 문제가 생겼었잖아. 그리고 가끔가다 또 자동차가 지나가다 말고 땅이 꺼져가지고 그냥 자동차가 그 속으로 다 빠져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회 방지시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그 소음, 진동, 먼지 같은 것 되게 많잖아요. 그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또 경관주성. 현장, 미관이 보기가 참 나쁘잖아. 그래서 그런데 보면 요새는 전부 다 둘러버리죠. 그죠? 공사 현장 갔다가 완전히 막아가지고 그 밖에는
멋진 자연 그림을 그려놓고, 그죠? 속에 들여다보면 뭐 완전히 공사장 엉망이잖아. 밖에서 잘 그런 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경관 조성에 관한 것이고, 더 나가서 비탈면에 뭐까지 해야 된다? 나무 심는 것들, 조경, 산자락 같은 걸 깎은 상태로 그냥 둬버리면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무에 심어야 된다. 그게 조경이죠. 이와 같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게 첫 번째죠. 자, 다만 다음 페이지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 무슨 지역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이거 제출하지 않는데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어디였었더라?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개발행위로 인해요.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주변이 다 이미 건축물들이 다 틀어차 있었고 요번에 그 안에 건물들이 다 틀어차 있는 땅 가운데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고 아직 남겨둔 땅이 있었다는 얘기죠. 도심이라고 해서 이런 도시 한가운데라고 해서 다 개발된 거 아니에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를 지으려고 봤더니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차가 3,000세대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잖아. 그럼 차량이 3,000대는 증가하는 건데 현재 있는 그 옆에 있는 도로는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놈의 3,000세대가 입주해버리면 이 옆에 있는 도로는 주차장 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게 우선이 아니고 도로부터 넓히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로를 넓히려면 뭐라 해야 되죠? 도로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비 주고선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니까 땅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비싸거든요. 근데 그 넓은 땅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그 비싼 땅값을 주면서 수용하면서 하려면 보상비만 해도 수천억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만드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보상비가 수천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개발행위에서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더 설치할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넓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도로를 못 넓히는 것만큼, 기존 도로를 그냥 써야 되는 것만큼 아파트 3,000세대 짓기로 돼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3,000세대 안 돼요. 그럼 얼마 지라는 얘기야? 1,500세대만 지어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너 개발행위도 작게 하도록 여기는 건축물을 작게 지키는 지역, 그걸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개발 밀도 관리를 줘서 거기는 건축물을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요 작게 지켜야 하는 걸 법률용어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지역이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또 그 지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핵심 단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강화라는 것 작게 지켜야 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어떤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을까? 요겁니다. 바로 요때 계획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만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아니 도로 넓힐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넓히기 위해 했던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이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까? 아니 넓히지 못하는 지역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넓히겠다는 계획서 갖고 와. 그러면 작성합니다. 예, 도로 넓힐게요. 현재 폭 6m 도로인데 제가 25m, 24m 도로 넓힐게요. 계획서 가져가. 그리고 계획서 맨 마지막에다 한 줄 더 씁니다. 근데요 이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 이런 계획대로 기반시설 설치는 없으니까 이 계획서는 뻥이야 라고 한 단어만 써서 보내버리면 됩니다. 뻥이야.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만은 제출하지 않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죠? 의견 청취를 하랍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두 번째 의견 청취. 이때 의견 청취라는 건 첫째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될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봐. 이게 지금 여기 도로가 있잖아. 이 도로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한번 가정하죠. 먼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도로공사 진행 중이래. 그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도로 만들고 있거든. 여기. 근데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이런 유형병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개발행위 할 수 있도록 허가 내주세요. 라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 허가 내주기 전에 유형병원 치라고 허가 내주기 전에 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 있잖아. 그 사람들 이 허가권자들이 누굴 찾아간다? 도로공사하고는 사업 시행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어이 도로공사 사업 시행자, 네 옆에 있는 땅 이 주인이 여기다 유형병원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허가권자가 여기다 이 사람들 개발행위 할 수 있도록 저런 유형병원 지을 수 있도록 허가 내줘도 너 괜찮냐?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냐? 라는 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의견 청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공사 사업 시행자 뭐랄까? 괜찮아요. 왜? 얘들은 우리 땅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도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막혀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러면 허가 내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요? 안 돼요. 저 새끼들 맨날 일리 다녀요. 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도로공사 하려고 전번도 갔다가 쫙 저기 아스팔트 깔아놨더니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덤프트럭이 5번 왔다 갔다 하는 말에 그 아스팔트 깔았던 게 전부 다 쑥 들어가가지고 새로 깔았어요. 얘들 일리 다니기 때문에 이거 허가 내주면 심각해져요.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그 의견을 듣고 그걸 참작해가지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조심할 건 이 허가권자들이 그 도로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 사람들의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땡 틀린다.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사업시행자들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라는 의견 정치라는 걸 조심합니다. 하나 더 있는 건 여기 공원은 동시에 무슨 시설이죠? 공공시설입니다. 도공철수 기억나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건 공공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공시설은 누구한테 기수된다고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공공시설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때 그 용어 정의에서 누구한테 기수한다? 공공시설 관리청에게 무상기수됩니다. 따라서 공원을 만들었다 해서 유형병원 이사장이 갖는 게 아니고 그건 누가 갖는다?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기수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 허가권자인 처자들은 누굴 찾아간다? 이 공원 관리할 공공시설 관리청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하죠? 야, 얘들이 여기다 유형병원 치면서 동시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네가 가질 것인데 쟤들이 공원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렇게 만들도록 허가 내줘도 괜찮을까? 라고 공공시설 관리청에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의견 청취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한다. 이제 세 번째가 협의 절차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협의 요청을 했는데 며칠 내 아무런 말이 없다. 20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의견이 오지 않으면 그때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예, 자동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놓고 이제 네 번째 뭘 거친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에 따라.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는 건 두 가지예요. 아까 먼저 있었죠? 여기 허가 기준에서 바로 1번 했던 거.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허가 내준다 했는데 기준 면적 미만이 아니라 기준 면적 이상부터는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질 변경하는데 기준 면적 미만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그냥 허가권자가 자기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토석을 채취하는데 토석 채취 있었죠? 그 토석을 채취하는데 그 면적이 부피가 면적이 아니야. 그 부피가 무려 3만 세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이때부터도 뭐가 필요하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미만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3만 세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토석 채취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걸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가 나와. 그런데 말이야,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쳤어.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먼저 거쳤으면 그때는 따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는 거기 나오는 지구다리기나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그럼 지구다리기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도 그 절차에
도시개념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따라서 그때도 사실은 도시개념의 심의를 거쳤으니까 따로 이럴 때도 도시개념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또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면 그때는 따로 도시개념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일단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언제까지 떨어지죠? 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아까 협의나 심의 거치는 절차 있었죠? 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기관의 심의 거치는 거. 그 기간은 제외한 그걸 뺀 나머지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조건부 허가와 이행부증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거야. 이때 허가 불허가 처분할 때, 특히 허가 처분할 때 무슨 허가 처분했다? 조건부 허가가 있다라 이거죠. 그리고 이때 조건부라는 게 뭐 조건이죠? 바로 이거예요.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아까 허가 신청서에 그거와 관련된 기의 환경조와 관련된 계획서도 제출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내용을 허가권자가 쭉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한다면 결정했어. 물어봐야 되죠. 야, 너 여기다 공원 만들 거야? 그러면 허가 내줄게. 그게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야, 여기다 우회방시설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허가 내줄게. 너 거기다 환경영방시설 이런 거 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이런 게 바로 조건부 허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그 허가권자가 저런 조건을 붙이면 이 개발행위 하는 자는 그런 이 요양병원 진료하는 를 자는 그 조건을 이행한다고 대답할까요? 돈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대답은 여시같이 할 겁니다. 뭐라 대답하죠? 아이고 허가권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의 환경조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알아서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만 내주십시오.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답은 고지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허가 받고 나면 되죠?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왜? 야, 공원 만들 거 계산해볼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지? 이제 돈 따져봅니다. 우회방시설 하는 걸 볼 때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지? 환경영방시설 얼마나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하죠? 흉내만 냅니다. 그런 거 하는 척만 내지 실제로는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예치한다? 이행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예치라는 게 여기 들어간다라고 또 기억합니다. 조건부로 허가 내주면서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하되 그 조건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 그것도 시험 문제 납니다.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될까? 끝발 있는 자들. 맨 밑에 나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끝발 있는 기관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부동산권법 전체를 통틀어보면 어떤 예치금 같은 걸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 하면 끝발 있는 자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자들은 예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이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뭘까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봅시다 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거기부터는 이어서 보도록 할 것이고 이번 시간에 본 것까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본 것들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머리 한번 이렇게 돌리고 자, 쭉 돌리죠. 한번 어깨도 한번 돌리고 그죠? 그래서 한번 혈액순환을 시켜놓고 한참 집중해서 보다만 머리가 딱 혈액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좀 머리가 띵해져. 그때는 한번 이렇게 고개도 돌리고 어깨도 돌리고 자, 한번 심호흡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자. 자, 이때 개발하는 건 무슨 개발행위다? 사적 개발행위를 말한다. 그런 개발행위 할 때는 뭘 한다? 관할구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고 하라. 그럼 어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일까? 6가지.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받아라. 그 중에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한다. 토지 형질 변경이란 5가지가 있는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5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아라.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세 가지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수질 위험 또는 토질 오염에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행위는 원래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지목 변경 중에서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받지 아니한다.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토석을 채취하는 것도 허가받는데 토지 형질 변경을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토석 채취는 따로 허가받지 않고 그다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된다. 자, 토지를 분할하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가 대상이다. 따라서 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가받는 게 아니라 세 가지만 허가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녹관 농자 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녹관 농자라는 시골 지역에서 다른 법에서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걸 국도법에서는 안 돼요 허가받아라 이 말이고, 또 건축법에 가보면 분할 제한 면적이 있는데 그 분할 제한 면적보다도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 그때는 금지사항이 아니라 그 토지 분할은 허가받고 가능하다. 또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 폭이 좁게 분할하는 거, 폭을 좁게 분할하는 이런 것들은 허가받고 해야 된다. 물건을 쌓았는데 어디서 쌓을 때만 녹관 자지역에다가 적합한 울타리가 가는 것 밖에다가 1개월 이상 쌓을 때는 허가받습니다. 다만 녹관농 할 때 농림지역에서는 비록 1개월 이상 울타리 밖에다 쌓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아까 말한 도시군 계획사업 세 가지 썼죠? 도시군 계획 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거는 공적 개발행위로서 이런 건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여기 말하는 사적 개발행위만 허가받아라 라고 했었죠. 또 건공 형체가 끝나면 준공검사 대상이다. 저건 사실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인데, 근데 즉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요 네 가지 행위까지만 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건공 형체라는 네 가지 개발 행위가 끝나면 그때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해서 건축법에서 먼저 사용 승인 받으면 여기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건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특급 부분에서 나올 거니까 일단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둡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경미한 변경이 일어난다. 어떻게 경미한 거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한다. 사기 단위 면적을 5%에서 축소하겠다고 그건 뭐다?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허가권자한테 통지하는 통지사항이다. 허가 불필요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사업 아까 세 가지 허가받지 않았었죠? 재복구나 재난수습,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받지 않고 그건 1월 내 조치해놓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 녹관 농지역에다가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원래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해도 좋은데 육상어류양식장 설치할 때만 허가 대상이다.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데 이런 형질 변경은 다만 절토나 성토, 새로 깎아낸다, 새로 그걸 쌓는다 이건 조성이 완료된 걸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니까 절토 성토행위는 다시 허가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첫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하라는데 일중 기준 면적 미만일 때만 1만 미만, 3만 미만, 5만 미만일 때만 원래는 허가 대상이고 만약에 그 기준 면적 이상이라면 그때부터는 도시행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 중에 원칙은 1만, 원일만, 원칙은 1만인데 어때가 3만이죠? 바로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것들,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그건 3만 하니까 농공단지 관리가 3만 하죠? 그래서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공단지 관리 거기는 3만 하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역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는 5,000원 오른다. 그것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역이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수립된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않을 때 요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 세 번째는 요 옆에 도로 만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 도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 허가 내주고 네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때 요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 여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할 때만 그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할 때만 그때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게 허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별 구분해서 시가와 용도 지역, 유보 용도 지역, 보전 용도 지역 세 가지가 있다. 그중에 시가와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상 공업 지역 이 세 군데를 시가 용도 지역이라고. 여기서는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약했던 허가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반면에 유보 용도 지역 중요하죠? 여기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세 군데야.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 녹지 지역. 거기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여기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뭐만 한다? 강화 또는 완화.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는 걸 유보 용도 지역 세 군데가 있다. 그 다음에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항상 강화만 해서 적용되는 지역이더라.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성장 관리 방안은 누가 수립하고 관악의 장들인 특광특시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수립 대상 지역은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다음에 유보 용도 지역과 보전 용도 지역에서만 수립하기 때문에 시가화 용도 지역인 주상공업 지역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그걸 알고 있었느냐? 그래서 여기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는 예를 들면 주거지역. 땡 틀려버립니다. 상호 시가화가 예상되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계획관리지역. 그럼 맞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유보용도지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응용해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보용도지역이 뭐고 보전용도지역이 뭔지를 알아야 여기다가 그 용도지역을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수립 대상 지역인데 이런 지역 중에서 시가화 용도 지역은 제외된다. 주상 공업 지역은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허가 중에서 무슨 허가 있었죠? 조건부 허가 있었죠. 뭐 하는 거? 기반시설이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적용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보조금을 예치하는데 누구는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애들은 이런 이행보증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끝발 있는 국제공은 예치하지 않아요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는 건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